근황이요? 사실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뭐 공연을 좀 하고 클래식 공연을 하고 이렇게 좀 말이야 바쁘게 지금 막 지내야 될 그 시즌인데 다들 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그러한 장소를 이렇게 이제 가면 안 되고 모여도 안 되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사람들 많은 극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해서 제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연들이 전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참 이거 말이야 많은 시간들이 지금 났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 채널도 훌륭한 유튜브인데 저도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클래식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클래식 유튜브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작자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홀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나긴 시간이 될 것 같고 해서 남는 시간이 뭐 할까 해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멋진 풍경들을 이렇게 좀 담아내는데 거기에 있는 에피소드를 조금 넣어서 제가 이제 그 새로운 채널 제주 부리는 TV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하는 유튜브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스태프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아름답습니다. 야, 이렇게 아내가 직접 나무도 이렇게 찍고 있고요. 산책로도 직접 있고. 편집을 합니다. 어떻게? 나는 휴대폰으로. 여기를 얘기하는 그래서 겁니다. 여기를. 조금 이곳이에요. 퀄리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뭐 잔잔한 그죠? 재미가 영화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장면 해요. 같아요. 활동하고 있는 시간에는 방송하고 또 이제 그 외에는 클래식 라디오 준비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들이 많이 좀 낮아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힘든 와중이지만 그래도 좀 슬기롭게 좀 극복을 해보려고 애쓰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근황을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제주도 좋잖아요. 예, 제주도 좋고 이제 또 이렇게 뭐 자연과 또 이렇게 함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열심히 일하고 제주도 가서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힐링하고 또 이제 와서 열심히 일하고 공연할 거 공연하고 방송할 거 방송하고 요도 하려고 했는데 전혀부터 뜻하지도 않은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멍하니 있고 좋은 풍경만 혼자 보고 와 좋다 이러면은 안 될 듯 해가지고 정말 늦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지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그러한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새싹을 심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뭐 이렇게 같이 사업을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포장마차들 이렇게 내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우리 때 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맞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말이야 큰 돈 벌이가 아니고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PD라든지 작가들이라든지 우리들 만나서 이렇게 그러한 커뮤니티를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포장마차를 여럿이서 같이 이제 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손님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온 손님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더 친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결혼까지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돈에 빠진 남자 돈빠남 이재용. 백종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금 5번째 만남이던가요? 네. 예, 개그맨 출신 방송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김현철 씨예요. 김현철 씨. 말이 조금 어눌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작전인 것 같아. 워낙에 똘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클래식의 조예도 깊고요. 이 클래식의 전 곡을 외워서 지휘를 한다는 건 이건 보통 머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제주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네. 또 행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개그맨 출신 방송인이고, 제가 개그맨 출신 방송인을 만나면서 느낌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아니 미녀들은 그렇게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들을 좋아하나 봐요. 네. 예? 개그맨 그 아내들이 어쩜 이렇게 미모들이에요? 이게 딱딱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성들은 뭐 만나면 재밌어야지 자기가 네. 막 하루 종일 깔깔깔 웃을 수 아 있어야지. 그런가 봐요. 예. 예, 저도 이제
이 김현철 씨랑은 제가 만난 게 아마도 2005년 같아요. 네. 2005년에 그 김현철 씨 아버님이 저기 성동 화양동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신데 아. 그 부동산 하던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지 본인이 부동산을 좀 많이 매입하고 그랬었어요. 아, 당시에도 그렇군요. 그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아파트 예. 하나 매입을 해놓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차에 저를 만났었는데 실제로 그 누구보다도 서민적이고 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라서 저는 이 김현철 씨를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예.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 때가 아니고 이제 대학 때보다 더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죠. 정확히 한 4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부터 뭐 클래식 음악을 듣고 웃기려고 처음에 거기서 나오는 성악가들의 소리, 입 크게 벌려서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거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더 웃기려고 실제로 음악이 나오면은 그 음악을 따라하면서 당시에는 주의봉이 없으니까는 나무젓가락을 들고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러면서 이제 그러려고 이제 그 곡을 마스터하게 되고 똑같은 걸 보이면은 아이들이 식상하니까 뭐 다른 곡도 외우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월이 흘러갔죠. 그러다가 이제 저만의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가 대학 때도 연기할 때도 그런 장면을 넣고 군대 가서도 그걸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그맨 데뷔할 때 이제 그걸 이제 패러디해 가지고도 뭐 시험도 또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클래식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그러다가 이제 뭐 지금 개그에서도 많이 좀 사용을 했었는데 알다시피 뭐 다들 뭐 클래식에 대한 인식이 좀 딱딱한 음악,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그러한 장르를 사용했을 때도 많은 시청자들이 갑자기 좋아하진 않고 좀 덜 웃겨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뭐 시도하다가도 또 안 되고 시도하다가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만의 고상한 취미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음악을 듣고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러한 음악회에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선보였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곡을 많이 알고 있고 지휘를 배웠냐고 막 그래요. 전혀 배울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배운 적도 없고요. 혼자 독학으로 그냥 합니다. 했더니 한번 정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팔자가 그저 희한해집니다. 한데 한 가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언젠가는 알아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악보를 잘 보는 게 아니라 악보를 잘 못 보니까 외워서 좋은 평을 해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 친구 천재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천재는요 99%의 영감과 1%의 노력 반대인데 1%의 노력과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에요. 영감이 이제 이런 영감이 아니고 그죠? 재능을 얘기하는 건데 노력한 겁니다. 왜냐면은 40년 동안 외웠는데 그걸 악보를 그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악보를 못 본다는 얘기보다도 이제 지휘자용 스코어 악보가 사실 뭐 전체가 다 있다 보니까 어떤 파트 악기 뭐 이렇게 빼곡히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지휘하기가 이제 너무나 어렵고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외우는 게 더 빠를 듯해서 외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으로 이제 좀 이렇게 안쓰럽고 짠한 게 이게 숨겨져 있는데 정식 그 음악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한 숙달 능력이 좀 없죠. 그래서 이제 클래식이 많이 좀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지휘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럼 정식으로 배울까? 이 생각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유학을 좀 가야 되나 어떻게 하나 해서 가려고 수석 밟았는데 아내가 그럼 돈은 누가 보냐고. 그래서 그냥 계속 독학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죠, 부동산. 예, 지금 현재 저희 아버님도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시죠. 다행히 참 그 성견 지명이 있어요. 오늘날은 그 부동산 그 중개사라고 합니까? 중개인이라고 하나요? 중개사. 자격 따기가 많이 좀 힘들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내가 그런 업종을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되는 거였었어요. 그걸 이제 하시는 거죠,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견 지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대충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정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고 법정 요금 0.4% 줘야 된다, 수수료 그런 거 아는 정도죠. 뭐 제가 뭐 크게는 잘 모르죠. 예. 아무래도 뭐 저희는 그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수익이 생기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신경이 뭐 쓰이죠. 뭐 요즘처럼 코로나도 걸려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상당히 예민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사실은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마스크 사러 가야 되는데 공적 마스크 또 이거 끝나고 빨리 가서 사야죠 뭐. 하죠. 보험을 그냥 이렇게 남들 뭐 듣는 정도 뭐 그죠.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보험 정도인데 보험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는 못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보험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험을 좀 들라고 하는데 그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보험을 들었으면 지금 요 시기에는 보험금을 다달이 내기 좀 힘들지 않나. 이것도 성견 지명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요 사태가 좀 빨리 좀 진정되고 돈 좀 잘 벌면 보험 좀 들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착찮은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내가 방송을 계속 하기에는 나이는 먹어가고 후배들도 올라오고 우리들이 했던 방송 뭐 트렌드와 다르니까 요새는 우리는 정말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앞뒤 배우들끼리의 서로 간에 합도 맞추고 네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나는 B라는 걸 치고 네가 B를 받아서 C를 치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별도의 애드립이 있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정확한 패턴과 법칙과 공식이 있는데 요즘 방송 뭐 트렌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예, 뭐 쉽게 말해서 리얼 예능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그리고 누구나 휴대폰만 있다 보면은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점점 트렌드는 변하고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고 후배들은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클래식 일을 좀 하면은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도 듣고 또 그리고 지금처럼 초청받아서 공연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일석이조로. 근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든 만족할 데가 없구나. 그렇다면은 나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카메라 워킹이라든지 카메라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잘 하지 않는 편집을 누구한테 빌리고 또한 1인 방송을 또 하는 것도 맞다라고 이제 뭐 시대에 타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뭐 옛날에 정말로 재밌었고 무한도전은 라디오스타 나갔을 때부터 더 유튜브라든지 1인 방송을 하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욕심 없이 내가 이렇게 어차피 방송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방송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큰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좀 해나가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좋은 일이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행복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현철 씨 고민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지금 김현철 씨는 활동 무대는 서울이고 네. 그리고 사는 곳은 제주도고 그래서 여기서 방송도 그렇고 뭐 이벤트 같은 거 있고 이러면은 제주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취소돼서 그렇지만 평상시 같으면 지금 4월달이 최고 시즌이거든요. 대목이죠. 이 시즌에 그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데가 이제 행사를 많이 가고 그러다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방송 또 그 행사 막 이런 거 뛰다 보면
이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밴을 이용을 많이 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밴을 이용하다 보니까 네. 밴으로 사고 난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망한 연예인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한다. 이 부분은 그 연예인들에게 차량 사고로 무슨 그 어려움,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겠지만 신체적으로 상해 사고를 입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필수적으로 상해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는 거 네. 하죠. 우리 네. 전 국민의 제2 의료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손 의료비 보험을 하나 가입하면 거기는 이제 상해 질병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상해 보장과 운전 과실에 따른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차를 운전할 경우에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네. 본인이 운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예인들의 경우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매니저들이 다 해줄 줄 아는데 네. 가다 보면 이제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애를 보내고 그렇죠. 자유운전하고 네. 맞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연예인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고가 났을 때 수술비 보장,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후유장애가 생기는 경우 이제 뭐 연예인 몇 명 중에서는 하반신이 마비되신 분도 있고 네. 그 다리를 절단한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아내가 전에 고액 연봉자였다고 들었으니까 네. 그러면 수입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제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제주에서 살면서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아이가 이제 그 아토피 같은 게 심하고 이래서 제주살이를 하는 거고 저 제주에서 살 때 그 돈 이게 또 서울에서 그냥 한쪽 살림만 할 때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살이 할 때 돈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 살림, 네. 서울 살림. 이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니까 두 집 살림에 대한 네. 도움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 하는 그 돈 벌이로는 사실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철 씨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방송, 그 다음에 공연, 행사 수입이 있지만 이 수입 갖고 그 이전의 삶을 유지하기가 참 네.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입을 생각해야 되는데 또 다른 수입을 뭘 생각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첫 번째는 다른 수입의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철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1분 논평, 그래서 1분 논평에 법원 재밌었어요. 그런 네. 그 1분 논평이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것들을 할 수 있는 네. 게 어디서 적용될 수 있을까? 홈쇼핑 출연 같은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김현철 씨의 그런 캐릭터를 이용한 그 유튜브도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로운 방송 그 외에 이제 새로운 그 수입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한 하나의 도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그동안 이제 김현철 씨는 부동산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주도 땅도 좀 사놓고 서울에도 이제 집을 좀 사놓고 했는데 그 외에 자금이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금과 부동산과 투자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적절하게 구성해서 자산의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지도록 하는 그래서 가족이 필요로 할 때 필요 자금을 준비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그 딸아이를 너무 아끼는데 네. 이 아이에 대한 그 돈도 좀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철 씨도 결혼을 늦게 해서 이 아이가 늦둥이에요. 지금 8살인데 아이 교육에 관심도 많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 교육에 필요한 준비도 해놔야 되잖아요. 네네. 자녀 교육은 사실 뭐 입장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맞아요. 자녀 교육의 고민의 가장 첫 번째는 예. 부모의 자녀의 교육관이에요. 네. 교육 철학이 뭐냐. 근데 네. 그 남편의 교육 철학하고 아내의 교육 철학이 틀리잖아요. 맨날 아이 교육 얘기하다가 다툼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 교육 철학을 좀 맞춰가는 네. 것도 좀 중요해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이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로 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게 필요한데 네.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아이의 경제 교육 중에서 돈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네.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런 교육들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 저희 아이도 지금 저 집에서 그런 교육을 잘 못 시켜놨더니 이게 이렇게 요만한 돈가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용돈 주거나 아니면은 서울 같은 데 준 거를 거기다 탁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 앞에 가게에 자기가 갔다 올 수 있거든. 뻑하면 그 돈을 들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말리느라고 아유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잔돈을 활용하는 거, 예. 잔돈을 쓰는 그런 것에 것부터. 대한 예. 그러니까 큰 돈하고 작은 돈을 예. 구분해서 잔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찾게 하는 그래서 일단은 그거 놓기하고 제 카드 얼른 주고 야 이걸로 가서 계산해 이랬는데 카드는 돈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그거 안 좋은 거죠. 1,000원짜리로 예. 많이 바꿔놓지. 그리고 지금 김현철 씨 보니까 아까 그 서두의 말씀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요즘은 부동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서울의 잠실의 부동산 값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렇다고 제가 재건축 아파트 이제 이거 관심 많은데 예.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부동산이 이제 김현철 씨는 제주도의 삶의 한 부분을 이제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 더 살아간단 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의 부동산을 갔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평상시에는 서울의 절반, 지방의 절반이 있다면 양쪽에서 부동산 자산으로 뭔가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과 제주도에 살고 있는 집과 서울에 몇 개를 한두 개를 구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쓰면 이게 그 임대 수익이라는 새로운 창출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개그맨 출신 방송인 김현철 씨의 삶을 통해서 재테크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연예인들 뭐 우리가 아는 얼굴들이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삶의 방식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아이 고민, 가족에 대한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 사는데 그때까지 대비책은 뭔가에 대한 고민, 뭐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연예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이렇게 보고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시리즈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미치 TV